안녕하세요. 설탕이들 백설마녀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권태기가 오지 않고 오히려 계속 더 빠져드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유형의 사람들은 친구로든 애인으로든 계속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한 연배쯤 되면은 더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정말 드물다는 거. 그리고 이 반대 유형의 사람들은 동성이든 이성한테든 굉장히 쉽게 손절당할 위험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 이거는 거의 다이어트 쪽 이야기죠. 특히 요새는 몸 관리 열심히 하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여자들 몸매에도 그전보다 더 엄격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한다면 하는 사람. 내가 언제까지 몇 킬로를 만들겠다. 내가 오늘부터 담배를 끊겠다. 이런 말을 한번 내뱉으면 그걸 그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몸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지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진짜 100명 중에 1명도 찾기 힘들다는 거를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게 되죠. 특히 많은 여자분들이 생리 때문에 호르몬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분을 막 식욕으로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생리 때문에 짜증나도 그런 분노를 누군가한테 푸는 것도 옆에서 보면 결국 만만한 사람한테 풀고 있어요. 결국 분노 조절 장애 99%는 사실 분노 조절 잘해인 것처럼 말이죠. 그런 분노들을 애인한테 다 푸는 사람, 식욕으로 다 푸는 사람, 이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한테는 누구나 쉽게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매 관리, 기분 관리 같은 자기 관리가 언제나 일정하게 잘 되는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랑을 받게 되죠. 두 번째, 본인 컨텐츠가 있는 사람. 너 요즘 낙이 뭐야? 제가 잘 하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낙이라는 게 보편적인 표현법으로는 취미, 관심사 이런 게 되겠죠. 백설 씨는 취미가 뭐예요? 하는 말이랑 비슷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SNS만 봐도 다 보여요. 이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사는지. 그래서 SNS는 주로 그 사람이 소비한 것들 혹은 그 사람이 생산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본인 컨텐츠가 없는 사람들은 카톡이나 면대면 대화를 할 때 정말 안습이죠. 요즘 본인이 소비를 하는 것도 없고 생산을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남의 얘기를 계속 하게 됩니다. 남이 뭐 했대, 남이 뭐 샀대, 남이 돈을 잃었네, 남이 돈을 벌었네. 그런 식으로 계속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은 카톡에서 뭐 뉴스나 정보 같은 이렇게 퍼온 글만 계속 올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가 됐든 남 얘기보다는 본인 얘기하는 게 남이 듣기에는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낙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SNS를 시작해보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거기에 내 낙이 뭔지 다 드러나거든요. SNS 피드로 매일매일 뭐 사진을 올리든 글을 올리다 하다 보면 여러분 관심사가 뭔지 스스로 잘 알게 되십니다. 왜냐하면은 내 SNS에는 남 이야기를 올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전부 다 내 이야기, 내 생각들,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이 올라가거든요. 세 번째, 호불호가 있는 사람. 호불호가 없는 사람을 겪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질립니다. 호불호를 좀 더 확장하면은 가치관, 인생의 우선순위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은 예스맨 혹은 무한 긍정 혹은 무한 부정 유형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정말 네 말이 다 맞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사건, 그 사람의 밝은 면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스맨이나 무한 긍정 하시는 분들은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쪽이고, 혹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부정적인 결론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유형은 패배주의, 염세주의, 피해망상 같은 스타일이죠. 그래서 예스맨은 호불호가 없고, 무한 긍정 타입은 호만 있고, 무한 부정 타입은 불호만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호불호는 즉 개성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긴 시간 동안 개성이라는 걸 터부시해왔어요. 개인의 욕망을 안 좋게 봤죠. 단체를 위해서 개인은 무조건 참아야 하는 존재. 너 참 개성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욕입니다. 특히 어른들이 그렇게 평가하시면 거의 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진정한 글로벌 시대가 오고 4차 산업 시대가 오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개성이라는 게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면서 미국, 유럽 시장에서 뜨려면은 미국, 유럽 스타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가 결국 먹힌다는 게 계속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렇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계속 남한테 맞춰주는 거는 매력이 없어요. 자신만의 개성, 자신만의 호불호,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말할 줄 알아야 매력적인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내 호불호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랑은 다른 거예요.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호불호를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호불호를 남들한테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권태기가 오지 않고 점점 더 빠져드는 매력적인 사람은 결국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기관리 잘하는 사람. 다른 영상들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성 간에는 이 사람과 밖에서 번화가에서 만났을 때 쪽팔려. 혹은 신경 안 쓰이는데 아니면 자랑하고 싶어. 이런 스펙트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내가 이 중에 어떤 부류에 들어갈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외모 관리도 잘 돼 있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매력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 즉 화두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 말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대화를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 매력적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호불호가 있는 사람. 리액션이죠. 다른 사람 왜 말을 듣고 무조건 옳다고 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밝고 아름다운 결론만 내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무조건 어둡고 패배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렇게 리액션이 뻔한 사람들은 금방 질립니다. 남이 어떤 말이나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개성 있는 대답을 해주게 되면은 이 대화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다고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연애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설탕이들 모두 안녕! 살 봐!